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SKIET, 현대중공업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핫해요. 지금 네네. 뭐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공모주 청약, 공개 모집 주식 2022년 역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공모주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른다, 복잡해 보여가지고 아직 시도조차 못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공모주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우리 흔히 IPO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기업을 자본시장에다가 공개한다 네,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 발행한 주식을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가지고 이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제도를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주식들이랑 똑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 요즘 특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굉장히 핫해요. 지금 네네, 뭐 네.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예, 예. 네. 그게 딴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진 것도 네. 있고, 기본적으로 2021년이죠. 그때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네. 그전에는 말대로 돈을 많이, 쉽게 말하면 청약 금액이 높을수록, 청약 맞아요. 금액이 큰 손. 많을수록 큰 손들만 할 수 있었죠. 그분들에게 네. 많은 그걸 비례해서 많이 넣을수록 많이 주식을 배당받게끔 하니까 네. 우리 흔히 개미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네. 않는 네네. 작은 손들은 공모주 들어가 봤자 맞아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전체의 50% 분량은 말대로 청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네. 배정하는 방식으로 네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이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갖고서 이것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례 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마다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균등 배정 받는 것이 이제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몇 번의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 사례들이 그쵸. 주변에서 맞아요. 보이니까. 그쵸. 막 작년에 굉장히 대형 공모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카카오페이도 있었고, 카카오뱅크도 있었고, 현대중공업. 거기도 그쵸? 있었고 SKIET 네. 여러 회사들이 있었죠. 물론 이 처음의 시작은 구빅히트, 네. 현나이브 거기서부터 네네. 시작된 건데 그 네, 열풍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그 열풍이 이제 네네. 쭉 바람을 타고서 네, 맞습니다. 가다가 뭐 네. 몇 군데는 또 좀 안 좋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네네. 여러 성공 사례들이 그러고 보니까 나오니까 빅히트라고만 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BTS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죠. 2022년 역시 우리 공모주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공모주 청약이 끝난 애들은 지나간 과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앞으로 뭐 예정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종목을 짚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만 네. 기억하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컬리, 네, 우리의 코로나를 가능하게 했던 컬리. 네. 어쨌든 저희가 새벽 배송으로 배송 문화를 한번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네. 기업이 되게 그런 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SSG.com 그렇죠. 있고요. 네. 네, 카카오 엔터. 카카오 네. 엔터.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매년 지금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도 페이,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카카오 엔터까지 이제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 엔터 좋아해요. 왜요? 유희열. 그렇구나. 이거 레이블이죠. 안테나가 저 밑에 네. 레이블이죠. 네. 원래 요 소속사는 네.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던 소속사예요. 페퍼톤스라든가.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아세요? 페퍼톤스? 네. 페퍼톤스라든가 뭐 제가 또 좋아하는 드라마의 OST 불렀던 권진아 씨라든가. 그쵸, 건지났습니다. 거기 뭐 엔젤스, 워리어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콘서트 할 때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지켜보던 소속사인데 돈 버셨다니까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올해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사 계좌는 만드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무 증권사나 하면 안 돼요. 또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네. 당연히 네. 주관하는 회사들이 있고 이 주관을 또 증권사마다 사실 증권사 영업 능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잘 따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많은 주관 업무를 따올 수 있는 회사들의 그 증권사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은데, 증권사별로 뭐 청약 자격, 네. 그다음에 청약을 해야 되는 단위, 그리고 청약 한도 이런 것들이 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이런 것들은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 IPO 업무를 하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10개 정도밖에 안 그렇죠. 돼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 10개 정도의 증권사에 계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미리미리 다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어쨌거나 이제 청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그럼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증거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좀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이제 증거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모가가 24,000원이다. 네, 네. 카카오 게임즈가 24,000원이었어요. 네네네. 카카오 게임즈가 24,000원이었는데 증거금이 50%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12,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12,000원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는. 네. 저게 이제 공모가가 별로 안 높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1,400대 1, 1,500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 1,000주 받고 싶어. 1,200만 원 넣었어요. 네네.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1,000대 1이 넘으니까 한 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네. 최종 경쟁률은 당연히 공모가 끝나야 알 수 있어요. 청약 시작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경쟁률이 얼마인지가 계속해서 공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관사가 뭐 2개다. 그러면 A라는 증권사의 경쟁률은 지금 얼마, 그렇죠. 지금 B라는 증권사의 경쟁률은 몇 퍼센트, 그렇죠, 그렇죠. 몇 대 1 이게 네네네.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그때 개를 보고. 몰리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뭐 공모주 청약을 비롯해서 이 청약이라는 제도가 참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청약을 했다라고 예, 예, 예. 한다면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청약 절차를 따라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네. 이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청약 당첨되고 나머지는 떨어지게 되면 바로 환급되니까. 그렇죠. 예, 이건 예. 정말 한 2, 3일 정도로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배정받고 나서 이제 처음에 거래가 시작될 때 네네. 아까 제가 설레는 순간이죠. 네. 이게 과연 음. 공모했던 가격보다 네. 어느 정도 높게 시작할 거냐. 그렇죠. 네, 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심이고 그때 호재를 한번 딱 불러일으켜 줘야 네. 그 다음에 또 뭔가 계속 올라갔구나라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네. 붐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죠. 네. 따상이라고 합니다. 예, 네. 따상은 따블의 상한가. 상한가. 네. 네. 처음에 시가를 공모가에 따블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날 네. 상한가 30%가 쳤다. 네. 그래서 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네. 만약에 그 다음 날도 상한가가 가면 따상상. 따상상이라고 한다는 거. 네, 그래서 5만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계산 네네. 편하게 하려고 네. 따블을 시작하면 10만 원에 시작했다가 그렇죠. 상한가 나면은 13만 원.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다음날 따상상까지 가면은 16만 9천 원이네요. 그렇죠. 16만 9천 네, 원. 17만 원 정도까지 네.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했던 5만 원이 네. 17만 원이 돼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매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상상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게 네, 카카오 많지 않아요. 게임즈는 따상상을 갔어요. 네, 카카오 네. 게임즈는 따상상을 갔는데 뭐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나 이런 데도 아마 다 더블로 시작은 했지만 당일 따상도 못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장이 약간 왜곡돼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그만큼 높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르기만 했어도 되게 큰 건데 한동안은 따상을 못했다라는 게 기사였어요. 항상 그게 기사예요. 보통 대부분이 뭔가 그렇게 공모주 청약이 있으면은 따상 실패.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배정받은 거를 네. 한동안 못 팔아요. 네네.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거가 있는데 아마 일반 공모주 들어가는 개인들한테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기업의 대주주라던가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네네네. 거를 하게 되는데 의무 보유 확약이 사실은 개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해요. 그게 왜 아니, 엄청 그러냐면은 중요해요. 의무 보유 확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주주나 기관들이
바로 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네네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을 때 일시에 이 물량이 풀릴 수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러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네.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그걸 다시 구입할 수 있는, 네, 매수할 네.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누군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시기인 주가가 거니까.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상장 딱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한동안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진짜 어렵죠. 근데 정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15일 후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 풀린다. 네, 네. 한 달 후에 굉장히 많은 수량이 풀린다. 그렇죠. 이거를 먼저 알고 있다가 그렇죠, 이왕이면 그 전에 터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정말로 정보가 있는 사람밖에 못했거든요. 맞아요. 소수의 몇 명.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돈이 많이 필요한 비례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비례 배분밖에 없었으니까 더 그랬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모두에게 기회가 생긴 거는 맞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네. 생겨 사람들이 관심도 생기고 네. 그만큼 네. 경쟁률도 높아지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개민들도 음. 도전은 해볼 만하지만은 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자산 관리의 일환으로서 올해 뭐 네네. 공모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는 너 비속말로 나한테만. 아이고 이거 뭐야 뭐 이게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팩트설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죠? 네, 따상이라고 합니다. 아,